성소수자를 향한 많고 많은 질문들. 미리미리 질문하기 전에 답을 드립니다. 묻지마 Q&A. 네, 저희 묻지마 Q&A 또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참 답이 필요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는 그런 질문들, 이거 물어봐도 되나? 괜찮은가? 싶은 질문들 가지고 와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못 물어보고서는 마음속에 이렇게 꾹꾹 담아놨던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먼저 찾아와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성소수자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처럼 반대로 성소수자를 싫어할 자유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받지 않나요? 은근히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등장할 맞아요. 때가 있고. 대학교에서 그 토론식 맞아요. 수업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 수업을 갖다 들어야지만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필수 교양? 그런 데서 꼭 토론 같은 걸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런 토론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성소수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거 가지고 찬반 토론을 아직도 해요. 그 성소수자까지만 나가도 좀 많이 나가는 거고, 보통은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찬성한다 그러면은 너 동성애자 좋아해? 너 성소수자야?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면은 또 입을 다물게 되고 맞아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수업들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확실하게.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상당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가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토론 주제 같은 거에 좀 넣기 좋아지는? 반대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너는 흑인을 싫어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장애인을 차별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영악해요. 근데 흑인하고 성소수자는 다른 거지.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거잖아.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뀔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죠. 그쵸.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해서도 사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바이섹슈얼이잖아요. 제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아니. 바이셨어요? 네, 제가 세상에나. 제가 바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여성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레즈비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제 책 이기적 섹스에서 남자들하고 만났던 이야기들을 넣어놓으니까 이성애자였다가 레즈비언이 된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바이섹슈얼일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파트너를 보고서는 그 사람이 레즈비언도 됐다가 이성애자도 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사람이 자석도 아니고 N극, S극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이일 경우에 정말 너무 사람들이 레즈비언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실제로 성소수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아. 사실 게이라고 하면은 언제 수술 받아라고 질문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성소수자를 싫어할 자유 있나요? 싫어할 수도 있죠. 싫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성소수자를 봤을 때 너무 이상해, 징그러워, 변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불편한 생각해요.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당신은 혐오자가 됩니다. 당연히 나는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계속 혐오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싫어할 자유라고 하잖아요. 자유. 싫어할 자유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약간 권리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게 하면은 나쁘게 억압하는 것 같고.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일단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언제나 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대를 하냐 찬성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그 강의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강의실 안에 성소수자가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퀴어 이렇게 적혀 있다거나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동성애자일 거야, 게이일 경우에는 엄청 끼를 떤다거나 레즈비언일 경우에는 머리가 짧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퀴어가 있고 당신은 혐오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을 갖다 저지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만약에 10,0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에서 200명은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정당한 이유로 누군가한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차별했다, 누군가 나를 혐오했다,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한다는 건 그건 정말 순수한 미움과 증오심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10,000명 중에 1,000명이 퀴어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1,000명의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미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당신 때문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것도 있지만 본인도 한번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또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되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네.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랬을 때 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화내면은 왠지 좀 알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연락을 끊고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 남아있어요. 뭐 안 볼 거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인간으로서의 믿음이나 인류애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너는 차별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믿고 살고 싶은데 사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뭐 떠나는 방법 떠나는 없죠. 안녕. 안녕. 저는 약간 이런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옛날에 꼬꼬마 퀴어 시절 지금도 꼬꼬마이긴 한데 아무튼 그건 차별이고 넌 지금 나쁜 말 하는 거고 옳지 않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굉장히 자책감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못 내는구나.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아니야 그거는 용기를 못 낸 게 아니고 현명한 거야. 이제 이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저를 지키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다 하면 떠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 묻기 전에 답해주는 이번 시간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너무 책임감 없지 않아? 괜찮은 거예요? 아, 네. 질문 보내주신 분 뭐 메일 한번 주시면 저희가 AS라도 어떻게 한번 앞으로도 저희 큐플래닛의 영상을 계속 또 편하게 또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대신 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질문 정말 궁금한데 물어도 될까 말까 한 질문들은 아래 보이는 구글 폼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묻지 않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질문을 가지고서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